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독해야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4가지 은퇴 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나이 들고 늙어서 은퇴하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 될 4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건강이 되겠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바로 돈이 되겠고, 이 돈은 모든 것을 사실 대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을 극복할 취미와 배품과 나눔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생존하고 숨쉬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물과 대상에서 끊임없이 항상 배우고 익히며 항상 발전하려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은 무조건 이루게 됩니다. 자,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역시 건강과 돈이 되겠는데요. 건강도 돈도 성공도 독한 사람이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는 활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하는 것, 적게 먹는 것,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잘 먹을 것을 구분해야 되고, 이것 또한 결국 독한 마음을 가져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착한 마음으로는 또 자신과 경제를 온전히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착하면 이용당하기 쉽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주변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뒤에 후회하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 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고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른 거나 같거나 그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보면은 자녀들에게 학업과 결혼과 집장만 등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자녀의 사업에 사업자금을 대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업을 한다는 현실 앞에 원칙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을 지켜내고 노후 준비를 잘해서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각고하게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켜내기가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대부분 이루고 가능하지만 그 번 돈을 지켜내는 것은 3%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생기고 재산이 있으면 이를 노리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죠. 당사자가 돈이 있다고 또 여자라든지 술과 도박, 게임 등 허튼 짓을 하게 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못 받거나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당하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알지도 못한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날리거나 자녀에게 한꺼번에 큰 돈, 묶음돈을 주고 비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돈 이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동시에 목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큰 돈을 넘겨주는 순간 그 돈은 자녀의 것이 되고 그 돈이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1% 이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은 독해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돈 앞에 독종이 되어서 그 돈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 들고 늙은이가 돈이 없다면 비참하고 그의 가치는 제로,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이 되죠. 돈이 없는 노인은 문자 그대로 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효자녀라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자기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큰 돈을 맡기게 된다면 100이면 100 모두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비참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신수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꼭 확실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할지라도 자기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돈을 자녀한테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념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의 사업자금을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노후 비참은 확정된 애정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은 모르겠으나 다음은 완전하게 독하게 이를 차단해야 됩니다. 매정하겠지만 자식도 성인이 되면 남과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새끼를 기르며 독립의 숙명적 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강아지들도 새끼 젖을 뗀 이후 그 어미는 모질게 새끼들을 내쳐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새들도 마찬가지죠. 새끼 때는 새끼 새를 기르면서 먹을 것을 주고 새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로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새끼가 성체가 되어서 독립할 때가 된다면 완전히 내쳐버리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모질지 않으면 부모 본인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도와야 한다면 그때와 시기는 바로 자식이 사업에 완전히 부도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도났을 그때는 외면하지 마시고 최소한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게 된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인 사람을 구하다가 본인도 같이 빠져 죽는 꼴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그가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구하거나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구명법이죠. 노후에 돈과 재산이 없다면 자신의 생계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고 자식 눈치 보게 되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자식을 전적으로 믿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다면 반드시 쪽박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돈은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식이 애초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학 정도, 최악의 경우 고등학교 정도를 마치고 즉시 내쫓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취직하지 못하거나 직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태를 반복하는 자식이 사업을 한다면 잘 될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같은 직업을 해서 수없는 경험과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기술과 처세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망할 확률이 50% 이상 70%인데 직장도 취직하지 못하거나 이를 견디지 못하는 자식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5% 이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95%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부를 이룬 카네기는 맨손으로 부를 이루려면 첫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공경에 처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할 정도로 부를 지켜내는 것이 천하의 힘듦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싸워서 이길 결심, 결단 없이는 성공과 부를 지켜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도 독해야 지켜낼 수 있고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해야만이 이를 지켜낼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작은 돈은 순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 가능한 돈으로 뜻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작은 돈이나 식사나 커피나 각종 행사에는 아낌없이 이를 사용해야 사람 대접받는 것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살면서 너무 절약하느라 지나치게 옹색하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또 구두쇠가 되고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옹졸하면, 그렇게 옹졸하고 인색하면 늘 외로운 삶을,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베풀고 나눠야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노후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평소에 뭐가 됐든 그가 나누거나 베풀지 않고 자주 나누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게라도 자주 늘 베푸고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식당에서 보면은 손이 크신 분들이 장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평소에 베풀고 나눠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로움을 이기고 즐겁게 사는데 취미만한 좋은 거리가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꾸준히 1년, 2년, 5년 하다 보면 뭐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가능한 운동이나 또 취미 탁구든 당구든 바둑이든 기타나 드럼이나 악기, 노래, 음악, 나무 기르기, 식물 기르기, 농작물 가꾸기, 산과 들에서 버섯이나 나물, 약초를 심거나 캐거나 이런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면 뭐든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또한 국내에 좋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가능한 곳부터 생활 속에서 자주 다녀야 할 것입니다. 가능할 때 캠핑도 해보고 다양한 여행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때로는 편안한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게임이나 요리도 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것도 좋은 취미이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부와 함께 쇼핑도 하거나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실현하는 것도 행복의 으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배움이 연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존하고 숨쉬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며 향상 발전하려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탈무드에서 보면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언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영원한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자연 속에서 배울 것을 찾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배울 것과 호기심과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을 멈추면 그에게는 가능성과 희망 또한 멈추게 됩니다.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꿈을 향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고 독서도 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착할 선자 선은 물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물은 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물은 다투지도 않고 낮은 곳을 향하고 멈추는 법이 없죠. 물처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며 익히며 항상 성장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독해야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독해야 건강도 지켜내고 돈도 지켜내고, 세 번째는 애로움 극복할 취미와 배품도 나눔도 이렇게 늘 독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이렇게 조심하되 작은 것은 늘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생존하고 숨쉬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대상에서 배우고 익히며 향상 발전하려는 도전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유의할 것은 자기만의 일을 꼭 찾아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나 청춘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